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첼로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제일 좋아했던 곡,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이었어요. 연주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연주 중간에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유나, 유나야. 뒤돌아보니 윤지영 여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생미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대기업 저택의 가정부 사연으로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지만 첼로라는 악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는 감동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65. 이제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골집 마루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보니 그때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30살 막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저는 참 많은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그저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다는 걸,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한 대의 첼로였다는 것을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5년 전 성북동 그 큰 저택에서 일어난 일들을 1990년 봄이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있는 그 저택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담장만 해도 제가 사는 고시원 방 크기만 했거든요. 박선희시지요? 김마담이라고 불리는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김정자 마담. 이 집에서 15년째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규칙이 엄격해요. 특히 2층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되고 안주인 윤 여사님이 계신 곳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규칙들 뒤에 숨어 있는 아픈 사연을. 첫날 거실 청소를 하다가 그걸 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마치 왕자처럼 놓여있던 첼로 한 대를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햇살이 비치니까 나무결이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어릴 적 보육원에서 음악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첼로 소리가 문득 그리워졌어요. 주변을 살핀 다음 살짝 현을 건드려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어딘가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잃어버린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구세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 계셨어요. 이도현 회장님이었습니다. 아세로 오신 분이군요. 첼로에 관심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연주할 줄 아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조금 배웠다고 말하기엔 너무 초라했거든요. 조금, 아주 조금만요. 그렇다면 언젠가 들려주세요. 이 첼로가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눈에서 깊은 슬픔 같은 걸 봤어요. 마치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달까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 첼로가 거실에 그렇게 소중하게 놓여 있을까? 왜 회장님 눈엔 그런 슬픔이 있을까? 며칠 뒤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안주인이신 윤지영 여사님이었어요. 새로운 분이군요. 김 마담에게서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선희입니다. 첫인상은 참 우아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간직한 분 같았어요. 특히 거실에서 첼로를 보실 때면
눈물이 글썽하시곤 했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첼로를 연주해 봤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운 엘레지라는 곡이었어요. 연주를 마치고 보니 윤지영 여사님이 계단 위에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요? 보육원에서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보육원이요? 어느 보육원인가요? 안산에 있는 푸른별 보육원입니다. 그 순간 여사님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나요? 5살 때부터 18살까지요. 여사님이 비틀거리시면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계속 제 얼굴을 보시면서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언제 태어나셨나요? 1960년 4월 15일입니다. 여사님이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잃어버린 딸이 그 나이였거든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 집의 아픈 사연이 잃어버린 딸 때문이라는 걸.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상했어요. 회장님과 여사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선희 씨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늘 받는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없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으신가요? 네. 5살이었으니까 얼굴도 기억 안 나요.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희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선희 씨와 같은 나이. 하지만 5살 때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25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이도 첼로를 좋아했거든요. 매일 이 방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제야 첼로의 비밀을 알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딸의 악기였던 거예요. 혹시 몸에 특별한 표시 같은 건 없나요? 흉터나 점 같은. 오른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어요. 별 모양으로.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별 모양이라고 했나요? 네. 어릴 적부터 있던 건데.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첼로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아이가 저희 딸 이유나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유나. 제 보육원 기록에 적힌 원래 이름이었거든요. 저도 원래 이름이 박유나예요. 보육원에서 박선희로 바꿔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님과 저 둘 다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정말 우리 유나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윤지영 여사님이 서재로 들어오셨어요. 여보 무슨 일이 어머 이 사진. 여보 선희 씨가 혹시 설마 우리 유나인가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운명 같은 게 느껴졌어요. 우리 유나는 오른쪽 어깨에 별 모양점이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여기 어깨를 보여드렸을 때 여사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뻔했어요. 우리 유나 정말 우리 유나인가요? 확실히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며칠 후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정자 마담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제가 검체를 병원에 전달해 드릴게요.
회장님 부부는 바쁘시니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혹시 정말 제가 이분들의 딸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김정자 마담이 직접 받아와서 회장님께 전달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요. 네, 유사성은 있지만 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나왔습니다. 회장님과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우연이었나 보네요. 너무너무 비슷해서 착각했나 봐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잠깐이지만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희 씨도 실망이 크시겠어요. 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검사 결과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장님과 여사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선희 씨 앞으로는 가정부 일에만 충실해 주세요. 첼로도 만지지 말아주세요. 우리 유나만의 것이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이라고 부르셨던 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정자 마담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지? 처음부터 수상했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안 했다고? 그럼 뭐하러 회장님 부부한테 그렇게 접근했는데? 분명히 돈이 목적이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과학이 증명했잖아. 넌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다른 직원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나타날 수 있지? 분명히 뭔가 꾸민 게 있을 거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부인 다행히 검사를 해보셨네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런데 부인 혹시 아직도 저 애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유나를 닮아서. 그런 마음 때문에 속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친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윤지영 여사님은 계속 저를 보셨어요. 멀리서, 몰래. 어느 날 밤 여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선희 씨 아니 유나 미안해요. 자꾸 그렇게 불러지네요. 괜찮아요. 저도 잠시 착각했던 거죠. 정말 우리 유나와 너무 닮았어요.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그냥 우연일 거예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 하지만 이미 남남이 되었으니까. 가끔 꿈을 꿔요. 큰 집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꿈을요. 정말요? 어떤 꿈인가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누군가가 제 연주를 들어주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여사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우리 유나도 매일 거실에서 연주했어요. 제가 옆에서 들어주면서. 그때였어요. 김정자 마담이 나타났어요. 부인, 뭐 하세요? 저 애랑 또 그런 얘기를? 김마담 혹시 검사 결과에 실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세요? 과학적인 검사인데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만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김마담의 목소리가 너무 강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달까요? 박선희, 부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아직도 이 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김마담 너무 심하세요. 부인이 너무 착하시니까 저런 애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김마담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어요. 야, 박선희,
이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같은 애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눈꼴 시려. 다른 직원들도 김마담 눈치를 보며 저를 멀리했어요. 선이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러게 김마담이 뭐라고 하시면 그냥 참으면 되지. 정말 외로웠어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견디다 못해 짐을 쌌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그 첼로가 달빛에 비치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김마담이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마지막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첼로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제일 좋아했던 곡,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이었어요. 연주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첼로와 이 집과 그리고 한때 부모님이라고 믿었던 분들과의. 그런데 연주 중간에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유나야. 뒤돌아보니 윤지영 여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잠옷 차림에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되어서 그 연주 어떡해. 죄송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우리 유나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야. 여사님이 비틀거리시면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변주를 알지? 우리 유나만의 특별한 변주였는데. 변주요? 3악장 중간에 살짝 틀린 부분. 우리 유나가 5살 때 실수로 그렇게 연주했는데 그게 더 예뻐서 계속 그렇게 쳤어.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연주했는지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유나 정말 유나구나. 엄마가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그때 회장님도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이 여보? 여보 들어봐요. 우리 유나가 그 변주를 그대로. 회장님도 제 연주를 들으시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정말 우리 유나가 맞구나. 그런데 검사 결과는 그때였어요. 김정자 마담이 나타났어요. 뭘 하는 거야? 내가 첼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김마담 이상해요. 검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과학적인 검사를 뭘 의심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 유나만 알 수 있는 연주를.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김마담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김마담 혹시 당신이 검체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뭘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검사해 봅시다. 이번엔 우리가 직접 병원에 가서. 안 돼요. 한 번 나온 결과인데 뭘 자꾸. 그 순간 김마담의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비닐봉지였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이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네요. 누구 머리카락이죠? 그냥. 설마 당신이 검체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하지만 김마담의 얼굴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마담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의 검사를 조작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김마담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15년 동안 이 집이 제 전부였어요. 진짜 딸이 나타나면 저는 쓸모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 집이 가족 같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김마담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저처럼 가족이 없으니까. 유나 그래도 이런 건 저도 25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김마담의 마음 조금은 이해해요. 아가씨,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 검사해서 진실을 확인해 봐요. 그리고 김마담도 이 집에서 계속 지내세요. 유나 너는 정말 다음 날 다시 검사를 했어요. 이번엔 회장님이 직접 검체를 병원에 전달하셨어요. 일주일 후 진짜 결과가 나왔어요. 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정말로 25년 만에 가족이 된 거예요. 유나, 우리 유나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의심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믿기지 않으니까.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김이모,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가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딸로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가족들 앞에서 첼로를 연주해요. 아버지는 제 연주를 들으시며 행복해 하시고, 어머니는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려는 듯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세요. 김정자 마담도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유나야, 오늘 저녁엔 뭘 연주할 건가요? 김이모,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백조를 연주할까 해요. 좋아요. 우리 유나 연주는 정말 천사 같아.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저는 첼로를 들고 25년 전 5살 유나가 연주하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연주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25년 동안 헤매고 방황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첼로가 들려준 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진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유나야, 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손길이었어요. 유나야, 연주 정말 아름답다.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김이모도 가족이에요. 앞으로 쭉 함께 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빌었거든요. 언젠가 제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25년이 걸렸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저는 65이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김이모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35년이라는 시간. 늦게 찾았지만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그 첼로를 연주해요.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지만 첼로는 여전히 제게 말해주거든요. 넌 혼자가 아니야. 사랑받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어.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음악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첼로가 그 선물이었어요. 첼로가 들려준 것은 음악이 아니라 제 삶의 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거짓과 마주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누군가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해도 진짜 사랑은 결국 길을 찾아요. 인생 미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만의 첼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첼로가 들려주는 진실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그 진실이 누군가의 방해로 가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첼로가 들려준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 미담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